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12월 19일 동양물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이제 부각을 받아왔고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동양물산의 회장이 김정필 전 총재를 위해서 저 뭡니까 재단을 만든 게 이렇게 운정재단인가요? 뭐 그런 재단인데 거기에 이사로 있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김종필 관련주를 좀 부각을 받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김종필이 반기문 이제 전 총재죠. 전 총장이죠. 사무총장. 과 어떤 정치적인 조력자 관계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테마주로 분류가 된 건데 사실 뭐 주가라는 게 기업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사실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쓰여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작전주, 뭐 테마주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슈가 좀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또 변동성에 노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숙명을 타고난 그런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대선 우리의 어떤 대선 후보로 잠정적인 대선 후보죠.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다음 달 이제 15일 날 한국에 이제 온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먼저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그 전에 움직여서 한국에 방한하게 되면 제로 노출적인 관점에서 주가는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록 좀 움직이고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동양물산이라는 주가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왜 대선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분 스토리가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강하냐 아니면 뭐 좀 약하냐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강하다고 보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기문 대선 후보의 어떤 사촌이, 오촌이 무슨 대표로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정책적 방향과 노선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건너 건너의 어떤 재료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슈몰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세가 먼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가 매매하시려면 대장 지앤코가 대장인데 대장주가 아닌 후발주 대선 테마주 매매는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합니다. 해서 만약에 보유자의 관점이라면 조금 더 보유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직까지 재료가 확 노출된 건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과연 이 종목을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냐,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냐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워낙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에서 시장이 좋아질 텐데 그런 흐름에 편승돼서 움직일 종목이 대선 테마주만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기업 밸류에이션 대비 많이 빠진 주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 부담 리스크를 안고 그것도 대장도 아니고 후발 섹터를 가지고 공략하는 것도 조금 불안전한 매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싼 종목은 아닙니다. 동양물산 같은 경우가 다른 어떤 대선 테마주에 비해서 비싸거나 뭐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주가 움직이는 이유 명분 자체가 이 대선이라는 것과 엮여 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면 대선의 어떤 뭐 시계가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에 따라서는 큰 변동성에도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보류하시고 만약에 매매하신 분들이라면은 로스컷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보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61선을 11선이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 크로스가 나오면서 고점을 먹을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역꾸역 버텨내는 흐름이라면은 조금 더 보유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꺾여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한 2,600원대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물량 소화를 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여기서 소화를 해버리면 좀 피곤하니까 언제든지 좀 매도 타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추가적으로 2,500원대 이하까지 주가가 밀려버린다면 이 종목은 글쎄요 후발주기 때문에 시세가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대선 테마주에 분류됐던 종목들 중에서 좀 더 정책적인 연관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내년도에는 보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좀 약한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얘가 꼭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좀 보시고 뭐 명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선 테마라고 하는 게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정확하게 논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저점을 정확하게 논할 수도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약간 후발 섹터다. 이 종목은 그리고 어, 다음 달 15일 정도 중순에 이제 반기문 대선 후보가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 주가는 고점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시세가 나오려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후발 섹터인 만큼 대장이 꺾이면 더 많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대장은 지금 현재 지앤코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죠. 지앤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위치를 뚫고 내려와서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이 종목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